헬로우 차이나 유안타 증권입니다. 김석환 대리 만나보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중국 증시 계속 좀 추이가 중요해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고 좀 횡보 내지는 그래도 반등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쪽에 좀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도 지금 기업 쪽에서들 나오고 있고요. 기업 정부에서 중국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기업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에는 역시 밀릴 때까지 다 밀렸고,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아주 좋은 모습의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대략 한 4,050에서 4,300선 부분까지의 반등. 하지만 추세적인 회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 조정이 지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서 중국 기업을 볼까요? 네, 오늘은 좀 약간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상기후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니뇨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라니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 18년 만에 가장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주요 언론 그리고 주요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엘니뇨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해수면의 정상 온도가 아니라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짐으로써 대류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북미 쪽에는 주위 현상, 여름철에 나타나는 현상이 북미 쪽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홍수가 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아시아와 유럽권에서는 가뭄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농작물의 경작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엘니뇨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표를 좀 보시면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상위 0.5도씨 이상으로 현재 표시가 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실제 주요 언론이나 기상청에서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 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라니뇨라고 하는 거는 엘니뇨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인데, 실제 엘니뇨가 나타난 다음 해에는 항상 강한 라니뇨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 2, 3년은 엘니뇨, 라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이와 관련한 종목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IMF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 엘니뇨나 라니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발표한 다음에 주요 제가 실물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 농작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원유, 금과 같은 금속, 원유, 재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내용의 지표를 보시면 실제 발생 이후에 시간을 거듭할수록 주요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러한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한 차례씩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분야들을 보면은 사료나 비료, 농기계 이런 쪽이었어요. 종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쪽이었는데 어떤 중국 기업이 있을까요?
네, 구분을 좀 지어볼 수가 있겠죠. 1차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종자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화학이나 비료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1차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감숙 아성 시럽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996년에 설립된 이후에 중국 시장에 상장되는 유일한 종자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국내 기업과 좀 매칭을 시켜본다라고 하면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와 좀 연관을 좀 지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현재 감숙 아성 시럽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종자 관련한 분야가 상당히 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농업 재배 관련한 맥주의 원료가 되고 있는 보리홉이라든지 그리고 알파파와 같은 현재 경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 구성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 이러한 부분보다 좀 더 향후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종자 관련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감숙 아성 시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리나 알파파와 같은 재배 면적이 중국 내 최대 규모를 현재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양농 소득, 그러니까 양가 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양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가보리와 알팔파라는 종자 재배 면적상으로 1위 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팔파 어렵네요. 네. 메가보리는 알 것 같은데. 그럼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농우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감숙 아성 시럽과 농우바이오를 좀 비교한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차이는 현재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감숙 아성 시럽이 좀 더 높은 큰 사이즈를 좀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농우바이오는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총이 좀 작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성장성 측면에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감숙 아성 시럽은 연간 평균 20%가 넘는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에 반해서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역시 농우바이오가 감숙 아성 시럽 대비했을 때는 5배가 넘는, 물론 단순 지표로만 보면 0.2%와 1%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단순한 지표상으로는 좀 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감숙 아성 시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치적인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숙 아성 시럽과 농우바이오 두 종목 다 일단은 농업과 관련한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라고 할 수 있는 몬산토, 듀폰, 신제타 같은 이런 기업들과 좀 비교했을 때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적정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실제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느냐라고 볼 수 있는 ROE라고 하는 지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감숙 아성 시럽 같은 경우는 지배지수 순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농우바이오 대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PBR, PER로 봤을 때 두 기업 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조정받을 때 고 PER주들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크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도 4% 내린 정도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종자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프리미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자 주권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 종자 산업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 어떤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게 인지가 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자,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감숙 아성 시럽은 또 상대적으로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그 글로벌 기업들이라 글로벌 종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몬산토, 그리고 듀폰, 신젠타 이런 기업들은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 글로벌 종자 산업의 규모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의 종자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투자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속에서 토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본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소가 아성실업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한 투자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농우바이오 대비했을 때는 좀 더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재무 지표들을 한번, 그리고 실적 관련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과 EPS 관련한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단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EPS와 매출액 부분도 꾸준한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 주주 차원에서는 역시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몫이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ROE와 지배 주주 순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셨을 때도 일단 향후 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가 조정이 상당히 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 후광통 시행 이후에 이 직전 가격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비했을 때 최근 한 달 반 동안 나타났던 주가 조정은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7에서 8%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가격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7에서 한 7.2위안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대략 9.5에서 10위안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률이 대략 한 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현재 가격, 즉 7.2위안 내외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9.5에서 10위안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6위안 정도가 이탈이 되는 자리에서는 손절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수가는 얼마죠? 매수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7.2위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수정을 해주시네요. 현재 7.2위안 정도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가 수준 매수가, 손절가는 6위안, 목표 주가는 9.5에서 10위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낙폭과대주 관점에서 글로벌 종자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석환 대리와 함께 헬로우 차이나 감숙 아성실업, 중국의 종자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